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잘했으면 좋겠다가 87% 나왔었잖아요. 질문이 좀 달라. 잘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81.6%가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였습니다. 그 사이에 2배 정도의 숫자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취임 1주차에 박근혜 취임 1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명박의 지지도는 76.0. 81%는 사실상 역대 최고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인류에서 보기 드문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더더욱이 지지율이 40%였는데 국정 지지율 초반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은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어쨌든 다른 야사당의 동반 추락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53.3% 정도인데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예요. 53.3% 최고치를 이뤘는데 이런 사례도 또 기록인 거죠. 없었죠, 과거에. 그리고 한국당이 12.4%, 국민의당이 7.7%, 바른정당이 6.8%, 정의당이 6.6%인데 바른정당과 바로 턱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원래 견제에 보통은요, 이렇게 지지율을 받으면 반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심리가 국민한테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 견제 심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90%에 가까운 시민들은 적폐청산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적폐청산해라. 이렇게 푸싱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만약에 홍준표가 굉장히 좋은 캠페인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석패했다면 나머지 그 지지율이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홍준표를 찍었는데 샤이포스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는 안철수가 홍준표를 이기는 듯 했지만 막상 까보니 샤이가 꽤 나왔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또 대답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차마 부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투표장에는 나오지만 여론조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의당 지지율도 빠졌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심상정 후보를 지지를 했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속해 있는 정당 지지로 옮아가는 그런 사람도 꽤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굉장히 공부중에 전 호남 지지 국정 지지도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76.6%고요. 대구, 경북이 72.8%입니다. 그리고 40대 저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50대, 60대를 보면 50대가 78.9%, 60대가 70.7%예요. 이거 역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경상도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을 찍지 않았던 40% 이상의 영남 사람들이 내가 너를 뽑지 않았지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개혁을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다시 이게 이제 화가 돼버리는, 이런 꼴로 이제 작동이 될 거예요. 이번 조사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그 흔히 보는 국정조사, 국정 지지율이나 지역별, 연령별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언론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각 정당 지지층들의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지자들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6.3%가 나왔고요. 정의당 지지층에서 92.3%가 나왔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예. 네.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75.1,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71%가 나왔고요.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65.2%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국정 지지율 81.6%에 숨겨져 있는 각 정당의 지지층들의 지지율을 보면 왜 민주당이 아닌 나머지 정당이 6, 7, 8%에서 서로 만났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당을, 내가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했지만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정당 자체가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전 효과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문재인을 선거 과정 내내 계속 욕했던 부분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처럼 지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부드러움과 어떤 강함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만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대충 뭐 친문 패권으로 이거 대통령 되면은 뭐 잘하겠어 하는 그 부정적 이미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뵌 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멘붕에 빠진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와 되게 잘한다 하고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세대별로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20대는 84.7, 30대는 87.7, 그럼요. 40대는 88.7, 50대는 78.9, 60대도 70.7이니까 저는 오히려 겁납니다. 왜 겁이 나냐면은 어느 날 이런 지지를 보내다가 급격하게 어떤 프레임에 빠져서 진실을 떠나서 지지를 처리하게 되는 국민들이 생길까 봐 오히려 겁날 정도로 너무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건 있긴 해요. 진짜 새형지마 이론인데 걱정 사사는 걸 수도 있는데 좋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박근혜가 초창기 때 우리 기억을 나보면 인수위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휩싸여요. 초창기 때 장관들 7명인가 낙마하는 사태가 들이미는 사람들마다 다 하자투성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초장부터 삐끗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분위기 좋을 때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도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로 분위기는 좋지만 조심스럽게 가자 붕 뜨지 말자 헛발질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분위기 꾸준히 이어가면 사실상 개혁에 굉장히 많은 동력이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도 지난 9년 동안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그다음에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아이들이 얼마나 폐륜 행위고 얼마나 범죄가 많았는지 보통 우리가 그 장관 관료들 보통 뭐 기본 5범 그죠? 기본 5범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관료 후보들을 보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태극기 들고 지금도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타도라고 외친 태극기 집회에서도 참여자 7명이 문재인이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소해야 될 문제가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이에요. 문재인을 10명 중에 6명이 찍지 않은 그분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놔야 될 대통령이 바로 시급하게 내놔야 할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폐륜당이고 거지 같은 새끼들이다 하더라도 발목 잡지는 못할 거다. 합리적인 국민적 정서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발목 잡다가 두고 보십시오. 역풍 맞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뭐 한 12%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지지율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발목 잡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뭐 이유 없는 발목 잡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도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길 바란다라는 게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럼요. 입장인데 네. 언론의 보도가 크게 많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의 뭐 인사라든지 화제가 되면서 묻히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발목 잡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취임 2주차 지지도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후보를 투표한 국민들 대다수도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취임 직후에는 전망을 물었고 취임 2주차에는 그래도 현재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인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인 81.6%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고요. 반면 10.1%만이 잘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81.6%의 긍정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4주차에 취임하셨을 때의 첫 번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4.8%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6.8%포인트가 더 높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유난히 낮았어요. 네. 유난히.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76%였습니다. 5.6%포인트가 더 높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주차 물론 뭐 인수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긍정평가가 높이 나온다. 네. 언론과 이제 허니문 기간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징으로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 긍정 지수 계속 상당 기간 동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주목할 점은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4%의 득표율을 올렸고 나머지 한 60% 같은 경우는 투표를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한 대다수가 지지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78%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78%는 예. 높은 편이네요. 상당히 한 4명 중 3명 이상이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잘한다고 평가를 했고 안철수 후보 투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5%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하나 더 볼 것은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분들도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41%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지수네요. 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무려 95%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고요. 불과 3%만이 잘 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이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연령대별로는 어때요? 예, 연령대별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 같은 경우도 긍정평가가 더 높았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인 73%가 긍정평가를 했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홍준표 후보를 찍었잖아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71%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기선제압. 예. 기선제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상징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간, 이렇게, 이게 점점 문화적 헤게모니 대결에서 이겨가고 있다는 게 보수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히 선거에서 졌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어간다는 건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쪽이 더 세련되고 이쪽이 더 멋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금 스타일을. 자, 보통 2주차에는 다른 정권, 그러니까 리얼미터 데이터나 다른 여론조사 데이터상 대통령 취임 2주차에는 보통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보통 떨어집니다. 2주차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세하게 준비는 안 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두 번째 주에서는 소폭 떨어졌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두 번째 조사에서는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아, 리얼미터 그때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네. 혼나시군요.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취임 직후에 네. 여타 정권의 지지율이나 여타 정권의 취임 직후 올라가나 하락하나 이 통계도 좀 알고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갤럽은 있잖아요. 자료가, 그죠? 예. 있는데요. 네. 예,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오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하셨고요. 다른 조사 사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 2주차 흐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행보가 뭐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흔히 기억하실 겁니다. 꼬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사인해 주려고 책가방 여는까지 다 기다려가지고 아이들, 예. 소통 홍보를 많이 꼽았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요 여론조사에는 말이죠. 네. 물론 쪼그리고 앉아 사인하는 거, 파격 소통 행보 이것도 마음에 들어왔지만 이런 여론조사에는 아무래도 검찰개혁 이런 거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항을 설계를 할 때 저는 꼬마 앞에 쪼그리지 앉아가지고 대통령 시간을 한 3분, 5분 정도 뺐었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인상깊었는데 그것이 1위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인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검찰개혁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럴듯하잖아요. 총수님 생각이고 어쨌든 1위가 예상 외로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과 개혁 행보가 1위로 나타났는데 취임 직후에 1순위 개혁 과제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일치하는 결과인데 역시 검찰개혁이 1위로 나타났고
정책에게 이르러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각 당 지지도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문재인 효과로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3.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지도요? 예. 2014년 3월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합당 이후로 50%대 초중반으로 오른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67%까지 올랐고요.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12%대로 호남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3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했고요. 1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28%를 기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12.4%로 2주 연속 하락했고요. 국민의당 역시 7.7%로 떨어졌는데 2주 연속 한 자릿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역시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각각 6.8%, 6.6%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9.6%를 기록했는데 3.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역시 문재인 효과로 인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쏠린 결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기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무선 80%, 유선 20%,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을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7.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수철 실장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태극기 들고 지금도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타도라고 외친 태극기 집회에서도 참여자 7명이 문재인이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소해야 될 문제가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이에요. 문재인을 10명 중에 6명이 찍지 않은 그분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놔야 될 대통령이 바로 시급하게 내놔야 할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패륜당이고 거지 같은 새끼들이다 하더라도 발목 잡지는 못할 거다. 합리적인 국민적 정서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발목 잡다가 두고 보십시오. 역풍 맞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한 12%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지지율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발목 잡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유 없는 발목 잡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도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길 바란다라는 게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럼요. 입장인데 네. 언론의 보도가 크게 많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라든지 화제가 되면서 묻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발목 잡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잘했으면 좋겠다가 87% 나왔었잖아요. 질문이 좀 달라. 잘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81.6%가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였습니다. 그 사이에 2배 정도의 숫자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취임 1주차에 박근혜의 취임 1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명박의 지지도는 76.0. 81%는 사실상 역대 최고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인류에서 보기 드문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더더욱이 지지율이 40%였는데 국정 지지율 초반에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어쨌든 다른 야사당의 동반 추락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53.3% 정도인데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예요. 53.3% 최고치를 이뤘는데 이런 사례도 또 기록인 거죠. 없었죠, 과거에. 그리고 한국당이 12.4%, 국민의당이 7.7%, 바른정당이 6.8%, 정의당이 6.6%인데 바른정당과 바로 턱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원래 견제에 보통은요
이렇게 지지율을 받으면 반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심리가 국민한테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게 이제 화가 돼버리는 이런 꼴로 이제 작동이 될 거예요. 이번 조사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그 흔히 보는 국정조사, 국정 지지율이나 지역별, 연령별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언론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각 정당 지지층들의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지자들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6.3%가 나왔고요. 정의당 지지층에서 92.3%가 나왔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예.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75.1,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71%가 나왔고요.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65.2%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국정 지지율 81.6%에 숨겨져 있는 각 정당의 지지층들의 지지율을 보면 왜 민주당이 아닌 나머지 정당이 6, 7, 8%에서 서로 만났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당을, 내가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했지만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정당 자체가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전 효과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문재인을 선거 과정 내내 계속 욕했던 부분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처럼 지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부드러움과 어떤 강함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만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대충 뭐 친문 패권으로 이거 대통령 되면은 뭐 잘하겠어 하는 그 부정적 이미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웬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멘붕에 빠진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와 되게 잘한다 하고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세대별로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20대는 84.7, 30대는 87.7, 그럼요. 40대는 88.7, 50대는 78.9, 60대도 70.7이니까 저는 오히려 겁납니다. 왜 겁이 나냐면은 어느 날 이런 지지를 보내다가 급격하게 어떤 프레임에 빠져서 진실을 떠나서 지지를 처리하게 되는 국민들이 생길까 오히려 겁날 정도로 너무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건 있긴 해요. 진짜 새용지마 이론인데 걱정 사사는 걸 수도 있는데 좋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박근혜가 초창기 때 우리 기억을 나보면 인수위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휩싸여요. 초창기 때 장관들 7명인가 낙마하는 사태가 들이미는 사람들마다 다 하자투성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초장부터 삐끗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분위기 좋을 때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도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로 분위기는 좋지만 조심스럽게 가자 붕 뜨지 말자 헛발질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분위기 꾸준히 이어가면 사실상 개혁에 굉장히 많은 동력이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도 지난 9년 동안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그다음에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아이들이 얼마나 폐륜 행위고 얼마나 범죄가 많았는지 보통 우리가 그 장관 관료들 보통 뭐 기본 5범 그죠? 기본 5범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관료 후보들을 보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견제 심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90%에 가까운 시민들은 적폐청산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적폐청산해라. 이렇게 푸싱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만약에 홍준표가 굉장히 좋은 캠페인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석패했다면 나머지 그 지지율이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홍준표를 찍었는데 샤이포스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는 안철수가 홍준표를 이기는 듯 했지만 막상 까보니 샤이가 꽤 나왔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또 대답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차마 부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투표장에는 나오지만 여론조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의당 지지율도 빠졌어요. 그거를 뭐냐면은 심상정 후보를 지지를 했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속해 있는 정당 지지로 옮아가는 그런 사람도 꽤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네.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굉장히 공부적인 전 호남 지지 국정 지지도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76.6%고요. 대구, 경북이 72.8%입니다. 그리고 40대 저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50대, 60대를 보면 50대가 78.9%, 60대가 70.7%예요. 이거 역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경상도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을 찍지 않았던 40% 이상의 영남 사람들이 내가 너를 뽑지 않았지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개혁을
박차고 나가지 않은